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이 크게 늘면서 각급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지난 6월 한 달 새 한 학급에서 학생 3명이 수두에 감염됐습니다. 올 들어 한 학급에 2명 이상 수두 감염 학생이 발생한 학교는 19곳. 제주도 교육청은 2016년 이후 도입된 수두 유행 경보를 도내 44개 학교에 처음 발령했습니다. 아침마다 1교시 전에 전체 학생들 건강 상태들을 모니터링해서 혹시 결석 환자가 있으면 수두로 인한 게 아닌지 집으로 확인도 하고 있고. 올 들어 수두에 감염된 학생은 610여 명.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고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도 13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0여 명 늘었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유행성 이하선형 감염률도 증가해 도내 학생 감염병 발생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습도가 많이 높으면 제습기를 써서 좀 제습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도 잘 끓여 먹고, 조리기구 같은 것도 철저히 소독을 해야지 되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조천 와흘리 인근에 LPG 판매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민과 협의부터 하라며 사업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천읍 와흘리 주민 50여 명이 LPG 판매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며 제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인정할 수 없고 주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스 판매 사업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본인들이 안전한 생활과 본인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 영유에 굉장히 해를 많이 느끼고. LPG 판매소가 건설될 부지 규모는 조천읍 와흘리 일대 7,700여 제곱미터. 사업 추진 업체는 지난달 중순 LPG 용기 보관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LPG 판매소가 들어설 사업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LPG 용기 보관실 20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변호사와 법무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의결권을 갖지는 않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민원조정위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하려는 그 시설이 안전에 취약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LPG 판매 시설 추진 업체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은 뒤 다시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업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가 새롭게 마련한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이슈가 된 현안을 심층 취재하는 코너인데요. 첫 순서로 지난 4월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직후 비행구역이 사업 허가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여러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주 MBC가 사업 승인 주체인 항공청이 검토한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귀포시 무령아래 오른 부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갑작스런 돌풍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숨지고 승객 10명이 다쳐 충격을 줬던 열기구 추락 사고. 비행 경로가 오름 군락을 이룬 곳인데다 돌풍이 심하고 인공 장애물도 많은 지역이라 비행 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리라는 좁은 지역에서 기상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열기구의 자유비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세계적으로 그런 곳에서 열기구 관광 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취재진은 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달 넘게 걸려 제주지방항공청의 사업 승인 검토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 승인 신청을 한 것은 모두 4차례. 2016년 10월
첫 번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비행구역은 구좌읍 마을목장 반경 7km 이내. 결론은 불어, 풍력발전기와 고압전력 등 위험 요소가 있고 헬기와 이동 경로까지 겹쳐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뒤 비행구역을 전국으로 확장해 다시 사업 승인 신청이 이뤄졌고 항공청은 관할 범위 바뀌라며 반려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신청. 비행구역을 목장 반경 3km 이내로 줄였지만 역시 불어. 그리고 한 달 뒤 사업자는 1차 신청 때와 같은 비행구역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검토 보고서 작성도 없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인공장애물을 그 비행경로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네 군데 선택해서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주게 됐죠. 7개월 동안 비행 위험 지역이라며 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승인을 내준 이유는 뭘까? 이렇게 석연치 않은 허가가 나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주 도청인데요. 허가가 난 2달 동안 이곳 도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차 사업 승인이 거부되고 엿새가 지난 지난해 3월 9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열기구 사업을 허가해달라며 제주지방항공청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흘 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체험관광 활성화에 관계부서가 나서라며 열기구 사업을 언급합니다. 열기구 여행 문제라든지 열기구 비행 문제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되는 그 해양 체험 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들을 하고 같은 날 오후 원 지사는 제주지방항공청장과 담당 과장을 집무실로 불러 개인 면담도 갖습니다. 이후 열기구 사업자는 네 번째 사업 승인 끝에 엿새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 지사는 SNS를 통해 본인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고 1년이 채 안 돼 열기구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사고 발생 석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발표를 미룬 채 열기구 비행 규정만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도시 재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시도 읍지역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스토리가 있는 도시 재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권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매연로입니다. 상가 한가운데 조그만 공간에 미니 갤러리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그린 그림과 특색 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띕니다. 읍성 아트 프로젝트라는 문화도시 재생 사업으로 작은 미술관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큰 부담 갖지 않고 누구나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 목적이 좀 있고요. 인근에 조성된 작가의 방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현대문학의 발자취를 남긴 정채봉 작가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청소년기 광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작가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공간입니다. 광양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관까지 문화적으로 열악한 광양읍 지역이 4개의 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점화된 문화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꾸준히 확장해서 어떤 광양 문화의 그 특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4개의 거점을 기반으로 문화 역사 자원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 광양읍성의 길이였던 549m를 형성한 읍성 아트 프로젝트. 지역예술 인프라는 물론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내린 비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에 그쳐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 기온 애월과 제주가 23도, 조천이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4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 오늘 낮 기온 25도 내외로 남원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구자와 성산 22도, 표선 2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4도 내외에 그쳐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기온 윗세오름이 17도, 성판악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우도와 추자도가 23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사무가 확대돼 앞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도 맡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 동부경찰서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 업무는 교통 불편과 분실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며 경찰은 순차 인력과 112 상황실 요원 등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오는 9월까지 생활적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공사 인허가 과정의 금품 수수와 채용 비리를 비롯해 주택 불법 매매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입니다. 경찰은 전문 수사팀을 꾸리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요금이 중형 기준 3시간에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관광택시 요금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하고 계약시간 초과 연장 시 30분당 만 원, 대형 택시는 3시간 이하 8만 원에 초과 연장 시 30분당 1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사용료는 성인 기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항만 하역료는 지난해 대비 2.4% 인상을,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도 현행 요금에서 5%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3도 2동 제주 성내교회 앞 원도심 모관지구 1,300제곱미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이 마무리돼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평면 또는 주차타워 건립 여부를 결정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도 지역 렌터카 운항 제한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우도 자동차 운행과 통행 제한제 시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9일 우도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우도 주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우도 방문 차량은 68%, 방문객은 15%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